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일실의 장성재 매니저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투엠프락시 그리고 레디스 페이로버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서버 사이드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 주제입니다. 목차는 레디스와 투엠프락시가 뭔지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그 파티셔닝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로버에 대한 서버 구성들, 그리고 좀 더 기술적인 내용들, 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레디스는 사내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게 레디스 사이트에 있는 건데, 그냥 여기 간단하게 인메모리 데이터 스트럭처 스토어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버 사이드에서 잠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가져오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이게 레디스고요. 프로젝트 일실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N에서도 레디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란다스 통해서 레디스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엠프락시는 레디스나 멤캐시디의 앞단에서 프락시 역할을 해주는 서버입니다. 이제 레디스가 이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 투엠프락시를 통해서 그 프락시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예고요. 그 뒤에 나오게 될 파티셔닝에 대해서도 이 투엠프락시가 좀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그 파티셔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파티셔닝은 이거 어려운 용어는 아니죠. 데이터를 여러 대의 서버로 분리해서 저장하는 거를 간단하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티셔닝 하게 되면 레디스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물리적인 서버 한 대의 메모리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파티셔닝을 하게 되면 여러 서버들의 메모리를 합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서버가 여러 대이기 때문에 대역폭도 좀 증가를 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장점은 이제 파티셔닝을 하게 돼서 서버를 여러 대로 분리하게 되면 서버의 한 대가 장애가 나면 이제 부분 장애죠. 부분 장애. 데이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부분 장애가 되고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이제 전체 장애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운영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서버 쪽에 개발하시는 분들은 항상 장애에 항상 민감하기 때문에, 네. 이 레디스 파티셔닝을 구현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파티셔닝 앞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파티셔닝, 프락시 어시스티드 파티셔닝, 그리고 쿼리 라우팅,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파티셔닝은 용어에서 뭐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키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직접 어느 서버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오면 되는지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프락시 어시스티드 파티셔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락시 서버가 있어서 레디스 클라이언트는 프락시 서버에만 요청을 하면 나눠진 서버의 하나 중에 맞는 걸 골라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쿼리 라우팅은 뒤에도 설명이 나오는데,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서버 중에서 아무 곳이나 요청을 보내면 서버가 데이터가 어디 있다는 것을 따로 알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파티셔닝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능한 방식이 레디스 클러스터, 그리고 투엠프락시, 클라이언트 서포팅 컨시스턴트 해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저 레디스 클러스터는 레디스 버전이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하기로는 3.2가 스테이블 버전으로 지금 거기까지 돼 있는데 레디스 클러스터는 3.0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레디스 클러스터는 앞에 설명드린 쿼리 라우팅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파티셔닝을 혼합해 놓은 형태입니다. 이게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세대 클러스터가 이제 7000번, 7001번, 7002번 포트에 떠 있다고 하면 이건 테스트로 이제 동일한 서버에 포트만 바꿔서 세대가 있는 것처럼 이제 구성을 해서 하는 건데 클라이언트가 7000번에서 셋은 이게 저장 명령어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려고 하면 리다이렉트 되는데 7002번으로 리다이렉트 돼서 저장될 거다. 클라이언트는 7000번에 했지만 7002번에 실제로 저장되는 거고 다른 경우로 7002번에서 헬로우를 저장했는데 7000번에 저장될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가져올 때도 유사하게 7000번에서 요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7002번에서 갖다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쿼리 라우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아무데나 요청하지만 서버가 알아서 어디 있다고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레디스 클러스터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클라이언트가 일반 레디스 클라이언트로 사용할 수 없고 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이제 레디스 클라이언트를 따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디스 클러스터는 레디스 파티셔닝에서 실질적인 표준이 될 것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거는 레디스 그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레디스 클러스터가 실제로 3.0부터 나올 때 있는 내용을 제가 쓴 건데 이제 레디스 쪽에서는 이 파티셔닝에 대해서 레디스 클러스터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면 모두들 이거를 통해서 이제 파티셔닝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2M 프락시는 아까 설명드린 프락시인데요. 프락시고 싱글 스레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C원으로 되어 있고 파티셔닝을 지원하고 여기 밑에 그림처럼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 중간 레이어로 2M 프락시가 설치가 됩니다. 2M 프락시는 레디스 이게 레디스도 C원으로 되어 있고 2M 프락시도 C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구현 방식이 2M 프락시가 레디스에서 구현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싱글 스레드에 소켓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기반으로 대량의 커넥션도 아주 성능 좋게 지연 없이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걸로 이제 마스터 서버가 3대, 레디스 마스터 서버가 3대가 있다는 가정으로 앞에 2M 프락시가 있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내가 조회하거나 저장하는 데이터가 이 3대의 서버 중에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2M 프락시에만 요청을 하면 알아서 저장을 하고 가져오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2M 프락시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 구성을 보여드리는 건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지금 이렇게 쓰는데 아마 없을 텐데 이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센티널이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왔는데 센티널은 레디스 서버들을 모니터링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뭐 레디스 바이너리랑 똑같은 그 기능만 이제 추가된 건데 센티널이 여기 그림 보시면 레디스 S2가 마스터 역할을 하고 있고 2대의 슬레이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티널은 이 3대의 레디스 서버를 다 보고 있다가 마스터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슬레이브 중에 한 대를 마스터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런 역할까지 해주는 모니터링도 하고 실제로 장애 난 상황에서 페이로버도 해주는데 예전에는 레디스 클라이언트가 센티널의 마스터가 어딘지를 물어보고 센티널 마스터 서버가 2번인 걸 알고 있고요. 마스터가 어딘지 물어보면 현재 2번이 마스터라고 알려주고 클라이언트 실제로 2번에서 키를 저장하거나 조회하거나 하는 그런 구조로 예전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센티널이 다운되면 마스터를 찾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요.
요즘 이렇게 쓰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투엠프락시를 통해서 구성을 하는 부분인데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이고, 근데 이렇게만 구성을 하면 이 서버가 다운되면 장애죠. 그래서 미니멈 구성으로는 투엠프락시가 아마 2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2대를 분배하기 위해서 이제 L4를 하나 붙이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는 L4에만 요청을 하면 적당히 이제 분배가 되겠죠.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 게 이 마스터 중에 한 대가 이제 장애가 나는 경우입니다. 마스터가 3대가 있다는 가정으로 장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마스터에 슬레이브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 여부를 알기 위해서 센티널이 이 6대의 레지스 서버를 전부 모니터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센티널은 여러 대를 둡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니멈 3대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둬서 이 3대가 6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센티널 3대 중에, 보통은 이제 센티널 3대 중에 2대의 센티널에서 이 서버들 중에 장애를 감지하면 이제 페일오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일종의 보팅이죠. 그러니까 레디스 서버, 센티널 서버를 여러 대 두고 장애를 감지하는데, 보통 이제 3대의 센티널을 두면 2대가 장애를 감지하면 페일오버 시작하고, 뭐 5대의 센티널을 두면 3대가 장애를 감지하면 이제 페일오버를 시작하고, 보통 그런 구조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는 데서 투엠프락시 설정 파일을 보면 요 아래 3줄이 요 뒤에 서버 3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IP가 60번, 61번, 62번이고 60번, 60번, 62번이고 포트에 이걸 M1, M2, M3라고 제가 임의로 붙였는데, 요거 이제 노드 네임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서버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센티널 통해서 S3가 새로운 마스터 3로 될 겁니다. 센티널이 페일오버 통해서 새로운 마스터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S3가 새로운 마스터가 될 텐데, 문제는 여기 설정까지 바꿔줘야지 되죠. 그래서 여기 62번에 해당하는 서버가 이건데 여기가 72번으로 바꿔야지 됩니다. 요거를 센티널이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 페일오버가 발생을 했을 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센티널이 M3의 장애를 감지하고 마스터 3로 변경을 하면 페일오버가 시작되는데, 센티널 기능 중에 여기 지금 제가 센티널의 설정 파일을 갖고 왔는데, 센티널 이 레지스 페이지에 있는 설정 파일이고요. 설정 파일 중에 이제 예제 설정 파일이죠. 근데 쭉 맨 밑에 보면은 여기 클라이언트 리컨피규레이션 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인데, 이 설정을 하게 되면 해주는 일은 페일오버가 발생을 할 때 요 밑에 등록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센티널이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페일오버가 된다는 거를 페일오버가 되면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스크립트를 센티널이 실행을 해주는데, 실행을 할 때 파라미터로 이전의 마스터가 뭐였고 지금 페일오버가 돼서 새로운 마스터가 뭐다는 정보를 파라미터로 다 넘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과거의 마스터와 지금의 마스터를 알고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설정에는 센티널, 그다음에 이거는 그 마스터에 대한 일종의 네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될 스크립트, 이렇게 등록을 하면
요 파일이 실행될 때 마스터 슬레이브 정보까지 전부 다 받아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데 아까 본 그림에서 여기서 장애가 발생하면 여기 파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센티나를 원격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트윈프락시 서버 2대에다가 센티나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생을 하면 아까 그 설정 파일에 등록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 이게 실행이 되면 이 스크립트가 하는 일은 여기 있는 62번을 72번으로 바꾸고 리스타트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가 발생을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장애가 발생되고 센티널 통해서 페일오버가 일어나면 센티널은 등록된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등록된 스크립트가 실행되면 트윈프락시의 설정이 바뀌어서 원래 마스터 바뀌어진 마스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15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짠 거고요. 이거 뭐 .sh로 되어 있지만 폴로된 스크립트고 이 스크립트가 하는 일을 말씀드린 대로 설정을 바꾸고 재시작을 하고 하는 그런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그 그림인데 트윈프락시에서 이 M1, M2, M3로 이제 키를 분배하는데 키를 분배하는 방식이 컨시스턴트 해싱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시라고 하면 해시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나와서 이제 2번 서버가 뭐 2번에 있는 어레이 인덱스일 수도 있고 서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컨시스턴트 해싱은 특정 범위에 있는 예를 들어 23이라고 하는 범위에 있으면 서버가 0, 42, 84라고 이름 붙여진 서버에 대해서는 23이 왔을 때 오른쪽에 있는 42 서버가 지정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42까지의 값이 해시된 결과로 오면 그 키는 42번 서버에 42라고 지정된 서버에 이제 저장이 되는 구조가 이제 컨시스턴트 해싱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보면 이제 해시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빨간색이 서버고요. 빨간색이 서버라고 노드라고 부르는데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서버가 A, B, C 세 대의 서버가 있으면 해시된 키들이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에 해당하는 키는 A 서버에 할당이 되고 2번은 B 서버, 3번은 C 서버 이렇게 할당이 되겠죠. 컨시스턴트 트윈프락시 통해서 서버가 분배될 때 이렇게 분배되고요. 만약에 C가 장애가 나서 없어지면 바뀌는 게 3번에 해당하는 키는 A 서버에 지정이 되겠죠. 근데 앞에 보여드린 그 구성을 하게 되면 C가 새로운 마스터 C가 생기면서 이제 3에 대한 키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 사실 A는 별 문제가 없는데 B를 보면 B는 서버가 추가되는 경우인데요. D라고 하는 서버가 추가되는 경우인데 D라고 하는 서버가 현재 없다고 하면 A, B 두 대 서버가 있다고 하면 3, 4, 1이 A 서버, 2가 B 서버에 할당이 됩니다. 그렇게 할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D가 들어오는 순간 이제 바뀌죠. 1번 키는 A에 그대로 할당되지만 3과 4번 키는 이제 D에 할당되는 이제 바뀌게 되는 키 할당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게 레디스에서 저희가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고 할 때 3번, 4번에 해당하는 키가 라이트 작업인 경우는 D가 새로 들어와도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번 서버를 먼저 쓰고 썼다면 A에 써지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D 서버가 추가되고 3번, 4번에 해당하는 키로 리드를 하게 되면 이제 D에서 찾을 텐데 D는 없죠.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트윈프락시가 실제로는 이 추가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캐시로 쓴다는 가정을 하고 캐시는 원본 데이터는 어디에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을 때, 그러니까 리드할 때 없으면은 원본에서 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서버가 추가될 때 찾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서버가 한 대 추가되면 3번, 4번 키는 D에서 찾으려고 하고 D를 찾지 못하지만 한 번 더 다음 서버를 찾게 되면 A에선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가 한 대 추가됐을 때 첫 번째 노드에서 찾지 못하면 두 번째 노드에서 찾으면 찾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서버가 두 대 추가된 경우에는 첫 번째 노드에서 찾지 못하고 두 번째 찾지 못하면 한 번 더 찾으면 반드시 찾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락시의 그 기능을 추가하려고 했으나 프로젝트 N을 하면서 생계형 개발자가 되면서 더 이상 이 소스를 보지 못하게 됐는데, 네, 제 발표 여기서 끝이고요. 이게 되면 참 개인적으로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개발자들이 이제 오픈 소스를 굉장히 많이 가져다 쓰는데, 많이 가져다 쓰다 보면 이제 본인도 컨트리뷰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들어도 사실 능력이 잘 안 되죠. 뭐 좋은 굉장히 뛰어난 거를 만들어서 낼 수도 있겠지만, 뛰어난 사람들은. 근데 그게 공개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 좀 많이 쓰이고 이런 이제 여러 과정들이 거치게 되는데, 그러기는 어렵고 가장 먼저 접근하기 쉬운 게 기존에 있는 유명한 오픈 소스에서 이제 기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기여해야 되는지 찾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써보고 거기서 기능이 부족한 것도 느낀 다음에 이제 이걸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템플락시가 거의 업데이트가 없는데 이 기능 넣어서 주시면 서버 추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 문헌이고 나중에 자료 받아보시면은 이 내용이 다 있고요.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